부천시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옮기는 계획과 관련해 부평구가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부평구는 부천시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부평구 청천동 공병부대 이전 부지에 복합 쇼핑몰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인천시가 사업 시행자의 제안이 있다면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올해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정책 조명 시간. 오늘은 부천시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부천시 소상공인 정책과 부천형 뉴딜 정책을 살펴봅니다. 김포시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오정동의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죠.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주민들은 사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부평구 의회도 군부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오정동의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과 부계동 일대로 이전하려는 부천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부평 지역 주민들은 부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삼보급단 등 지역의 군부대를 이곳 일신동 일대에 집적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부천 지역의 군부대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보급단 문제로 인해서 이전 문제로 인해서 정말 부계동 일신동에서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천 오정도에 있는 군부대가 또 이전을 한다고 그러니 정말 어떻게 분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은 군부대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군부대 이전 계획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부천에 있는 군부대 이전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신동 고개동은 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날 주민설명회에 정작 당사자인 부천시는 불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한 이 부천시가 너무나 배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이렇게 잡았는데 자기들이 와서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가더니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를 전체를 무시하고. 주민설명회에 앞서 부평구 의회는 부천 군부대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천시와 국방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는 부천시 소재 군부대를 부평구 관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즉각 처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만 부천시의 군부대 이전 계획에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 군부대 이전 갈등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평구 청천동 공병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복합 쇼핑몰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에 대해 사업자가 복합 쇼핑몰 건립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시는 2일 청천동 공병부대 부지복합 쇼핑몰 유치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는데요. 김기훈 인천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개발 가능 용지의 조성 방향은 공모로 선정한 사업자의 세부 개발 계획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교통수요 대책 등을 전제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나상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부평구 의원 전원의 동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부평구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는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강행했다며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시민들의 의사에 합치되는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 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 헌정 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김포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김포로 유치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제3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유치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민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10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일 과실치사와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와 아내 33살 B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 도중 다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고해의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자체의 올해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요. 부천시 기획조정실장을 만나서 올해 정책 방향과 목표를 들어봅니다. 올 한 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시민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든든한 부천이 되기 위해 3대 정책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정 역할을 극대화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 대응 강화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총 2조 845억 원의 그런 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부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인 생활 SOC 사업 등, 그리고 또 민간 위탁, 그리고 보조 사업 등 상반기 내에 5,021억 원을 집행 목표로 해서 예산의 신속 집행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신속한 투자 심사를 지원하고, 또 긴급 입찰, 그리고 선급금 지급 확대, 계약 특례 적용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창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와 사업 추진 부서의 만남을 주선해줘서 제품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내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납부 기한도 연장을 해주고, 또 징수 유예, 그다음에 세무조사도 유예를 하는 등 총 5,324건에 약 39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물분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세 등 시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탈루 누락세원도 발굴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부천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 82개 사업을 발굴해서 올해는 총 3,770억 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형 뉴딜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사례를 또 분석도 하고 분야별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또 공모사업 응모에도 또 응모를 해서 외부 자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보건특수교사와 특수학교 교직원의 71%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일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특수학교 교직원 3,213명 가운데 2,286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고 근무지 지역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은 4월 8일부터 28일까지이며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차 접종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와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도 6월 중 백신을 맞게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4만 3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먼저 공급 분야는 공공건설임대 3만 호와 매입 전세임대 1만 3천 호입니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가운데 24만 임차 가구에는 월 평균 17만 5천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또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호에는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57가구에는 최대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본 예산보다 1조 1천억 원 늘어난 1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세출 항목으로는 인건비와 교육복지 지원이 3,484억 원, 학교 신증축 2,645억 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104억 원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학교 방역 인력 지원에 193억 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194억 원, 무선 인프라 확충에 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경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합니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관이 김포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유품이나 자료를 공개 구입합니다. 관련 유물이나 자료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개인 소장자나 문화재 매매업자는 5월 14일까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은 구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품을 구입하고 선정된 자료는 전시와 교육 또는 학술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에서 친환경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보상 교환합니다. 부천시는 2일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고 다 쓴 종이팩을 모으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준다고 밝혔습니다. 폐건전지는 크기 제한 없이 10개를 모으면 새 건전지 2개로, 종이팩은 1kg당 종량제 봉투 10리터 1매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은 1인당 하루 5세트로 제한하며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에 방문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19일부터 열흘 동안 지역 동물병원 64곳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3개월 이상 반려견이 예방접종 대상으로 견주는 동물병원에 방문해 본인 부담금 10,000원을 내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제2종 가축 전염병인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 만큼 반려견은 매년 한 차례씩 필수로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